안녕하세요. 헬스 진행의 양혜선입니다. 이 40, 50대가 되면 복부 비만으로 인한 건강 문제, 그리고 몸매로 인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요. 우리가 치아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3번의 양치질을 하는 것과 같이 또 복부 비만을 위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하루에 꾸준한 운동을 한다. 둘째, 식사는 과일과 채소 위주로 한다. 셋째, 아침, 점심, 저녁 본인이 정한 시간에 먹되 식사 시간은 3-40분 정도로 한다. 넷째, 물을 자주 마신다. 오늘부터 이런 간단한 것들 지켜가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도 헬스 힘차게 문을 엽니다. 위용종은 위의 점막에서 내강을 향하여 용기되어 있는 병변을 말합니다. 위용종은 위암의 전구 병변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위용종 환자들은 증상이 없고 우연히 내시경이나 위장 촬영 결과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화불량과 출혈, 위폐쇄 등의 합병증을 동반하는 위용종. 위용종의 종류와 치료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위에 이런 용종은 왜 생기는 걸까요? 용종이 생기는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용종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이제 용종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종양성 용종과 비종양성 용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비종양성 용종은 암이 되는 용종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는데, 특히 이제 염증에 의해서 생기는 염증성 용종과 위선의 발달에 의해서 사마귀처럼 자라나는 과증식성 용종이 있을 수가 있겠고, 선종성 용종이라고 해서 요거는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용종인데 두 가지의 원인이 조금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종양성 용종인 염증성 용종이나 과증식성의 용종의 원인은 음식물에 의한 자극, 그리고 만성 염증, 그리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고 해서 위에서 살고 있는 균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종양성 용종인 선종의 경우에는 위암의 발생 가족력이 중요합니다. 위암의 가족력이나 본인이 위암을 앓고 있었다면 선종의 발생률이 좀 높다고 알려져 있고, 그 이외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나 흡연, 복부 비만 등과 연관이 있다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위에 용종이 있을 때 혹시 함께 오는 다른 증상 같은 것들이 있나요? 대부분의 용종은 증상이 없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90% 이상이고, 아주 간혹 드물지만 용종이 큰 경우에 식도나 십이지장 내려가는 입구를 막는 경우에는 복통이나 구토,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겠고, 아주 드물게 용종 부위에서 혈관이 많이 크게 자라나는 경우에 출혈을 일으켜서 위장 출혈에 의한 빈혈 등을 유발할 수도 있겠지만 매우 드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용종이 생긴지 모르고 방치하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종양성 용종은 암으로 거의 발전을 하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종성 용종인 경우에는 오래 놔두게 되면 암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데, 특히 용종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암으로 발전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우리가 통계 자료나 연구에 의하면 2cm 이상의 용종인 경우에 보통 1 내지 2% 정도에서 암세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용종이 발견이 돼서 조직 검사를 한 경우에 선종성 용종으로 진단이 되었다면 제거를 받아야 합니다.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요, 이 위에서 발생한 선종성 용종이 위험성이 크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발견 즉시 제거를 해야 하나요? 위에서 생기는 선종성 용종은 사람마다 그게 자라는 속도가 좀 다르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장에서 생기는 용종보다는 빨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에 선종성 용종으로 진단이 되었다면 즉시 내시경을 통한 제거술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네, 저희가 가끔 신문을 보거나 뉴스에서 20대 여성이 갑자기 위암 말기다,
이렇게 신문을 접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걸 미리미리 자기가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증상에 관해서 위암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어떤 증상만으로 위암을 진단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특히 진행성으로 암이 진행이 되었다면 어떤 빈혈, 그리고 위장 출혈에 의해서 변을 까맣게 본다던가, 피를 토한다든가, 뭐 배가 아프다던가, 황달이 생기거나 체중 감소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지만, 조기 위암인 경우에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더라도 40세 이상에서는 정기적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환자들이 위 용종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위 내시경 검사 후에 용종이 발견되었다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용종들은 안전한, 암으로 발전하지 않은 안전한 용종입니다. 90% 이상이 암으로 발전하지 않은 비종양성 용종이기 때문에 조직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하겠고, 조직검사 결과에서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선종성 용종으로 진단된 경우에만 어떤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네, 또 위 용종이 90% 이상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걸 꼭 치료하거나 수술할 필요성은 없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 비종양성 용종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과증식성 용종 중에서 크기가 큰 경우에는 일부에서 암세포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크기가 2cm 이상인 경우에 2% 정도 암세포가 숨어 있었다는 보고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종양성 용종이라도 크기가 큰 경우에는 내시경적으로 절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제로 절제를 해서 전체적인 용종의 조직 검사를 한 결과하고 일부 조직 검사만 시행했을 때하고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1cm 이상의 용종에서는 용종 절제술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위 용종의 경우에 종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선종성 용종이라면 내시경을 이용한 용종 절제술이 추천됩니다. 이것은 배를 열고 개복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시경을 이용해서 특수한 기구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용종의 모양, 그 크기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선 길이가 높이가 높고 볼록한 용종이라면 올가미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넓적하고 크기가 큰 용종이라면 올가미로 잡아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 점막 아래에 주사기를 이용해서 생리식염수를 주입한 후 부풀려서 그것을 기구를 이용해서 점막을 박리해내는 점막하 박리술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런 시술 후에는 몇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위에 구멍이 나는 위천공이라든가 시술 부위에서 출혈이 되는 위장 출혈, 그리고 박테리아나 감염, 세균 감염 등에 해서 생길 수 있는 염증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술 후 재발할 가능성도 있나요? 대부분 완벽하게 내시경으로 절제가 됐었고 단순한 선종성 용종이었다면 재발할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하지만 1% 미만에서도 또 재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비종양성 용종이었다면 재발을 해도 조직검사 결과 확인했을 때 비종양성 용종이 그대로 나왔다면 이것은 오래된다고 해서 암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용종이 비종양성 용종이 재발을 했다고 해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수술 후 며칠 정도 후에 일상생활이 복귀가 가능한가요? 대부분 위 내시경 절제술인 경우에는 우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는 아닙니다. 대부분 시술이 간단하게
많게는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이제 종료가 되고, 만약에 범위가 넓다면 오랫동안 이제 금식이 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입원 치료가 필요하겠지만, 간단한 모양의 용종인 경우에는 입원을 하지 않고 외래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용종이 생기는 원인이 어떤 염증이나 자극 그리고 헬리코박터하고 연관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싱겁게 드시는 거 그리고 야채나 채소 충분한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복부 지방이 또 연관이 있다는 최근 보고도 있기 때문에 운동과 식이 조절을 통해서 체중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위내시경을 검사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정말로 뜨겁습니다. 또한 이 용종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강조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위 용종은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검사를 통해서 우연히 발견되고 드물긴 하지만 선종성 용종인 경우에는 암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해서 선종성 용종을 발견하고 미리 그것을 내시경을 통해서 제거를 다 한다면 위암 예방을 100%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내시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을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쉽고 자세한 전문의와의 상담 많은 도움 되셨습니까? 위용종은 대장용종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건강체험 극과 극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여러분, 발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발을 혹사시키는 것은 곧 우리의 몸을 혹사시키는 것과 같겠죠? 오늘은 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발 마사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샵이 너무 예쁜데요. 네, 감사합니다. 샵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중국 마사지를 현대인의 감각에 맞게 이제 뭐 마사지 샵들이 좀 되게 음침하고 이런 데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현대인의 감각에 맞게 좀 밝고 중국식 풍이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좀 고수를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럼 중국식 마사지만의 특징이 따로 있나요? 마사지가 뭐 인도식 마사지, 태국 마사지, 뭐 동남아시아에서 마사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중국식 마사지는 좀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100% 손으로 하고 있어요. 손이 이제 가장 인체 중에서 감각이 이제 뛰어난 섬세한 곳이라서 뭐 다른 봉이나 이런 거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100% 손맛으로 음식도 손맛에서 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 마사지, 중국 마사지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이제 하는 마사지예요. 그게 많이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그 발 마사지를 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유해 환경 속에서 있는데요. 특히 여성분들은 또 힐 신고 다니시면서 많이 피로를 느끼시고요. 발은 인체의 제2의 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체의 오장육부가 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심장, 신장, 뭐 위, 뭐 여러 각 기관들이 있는데요. 그런 각 지점들을 누르게 되면 아픈 부위가 낫는 거는 아니지만 노폐물들, 쌓였던 노폐물들이 빠지고 혈액순환을 도우면서 피로 회복에 훨씬 좋죠. 그래서 심신의 어떤 활동들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저희 발 마사지는 오셔서요. 탈의하신 상태에서 편안한 복장 입으시고 양말도 다 벗으신 상태에서요. 이제 조격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족탕에다가 조격제를 풀어드려요. 뭐 허브, 장미, 인삼, 복분자, 뭐 라벤더, 솔, 뭐 이런 식의 뭐 한 6가지 종류가 돼요. 색깔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좀 색다른 재미도 느끼시고요. 그래서 조격제에 이제 풀어진 물에다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시면 피로가 많이 이렇게 풀리세요. 담그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조격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하시게 되면 혈액순환을
고 아무래도 이게 좀 심신이 릴렉스해진 상태에서 마사지를 받으시면 더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족욕을 하신 다음에 이제 원하시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조이피쉬라고 닥터피쉬의 일종인 친친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이피쉬를 즐기시게 되는데요. 거기다 이제 발을 담그시면 물고기들이 와서 각질들을 이제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미를 좀 느끼시고 그리고 이제 마사지를 하러 들어가시게 돼요. 이제 저희가 편안한 이제 소파 같이 누워지는 그런 편안한 침대 소파에 이제 누워지게 되는데요. 거의 안락한 침대에 누우셔서 이제 중국 분들이 이제 들어오시면 마사지를 받으시게 돼요. 마사지가 저희 발 마사지가 뭐 발바닥 위주의 마사지에서 이제 뭐 발가락 하나하나 그리고 발등, 발목, 종아리 이렇게 마사지가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쿨센스 미스트라는 거로 발을 이제 시원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발의 형태에 따라서 뭐 무좀이나 발에 아니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는 데톡스 크림이라는 걸 쓰게 되고요. 일반인들 그냥 푸크림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크림으로 마사지를 대부분 하시게 되고요. 그 전에 필링 젤로 각질을 제거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사지 크림으로 마사지를 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저희 메뉴 중에 다리가 예뻐지는 마사지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발 마사지 하시고 종아리나 허벅지 이렇게 하체 부분에 오일로 붓기나 이런 거를 빼기에 좋은 마사지를 하시게 되세요. 그때 이제 슬리밍 오일이나 데톡스 오일 같은 거로 이제 마사지를 해서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시죠. 예. 마사지 다 하신 다음에 뭐 저희가 또 마무리 하시는 차원에서 스트레칭도 같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용해야 되나요? 저희가 뭐 인터넷 홈페이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안내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전화 문의를 하셔도 되고 샵을 이제 들리셔도 되고요. 오셔서 카운터에서 안내를 받으세요. 그래서 뭐 메뉴에 대한 소개를 받으시고 원하시는 시간과 원하시는 메뉴를 선택을 하셔서 계산을 하시고요. 그리고 탈의를 하세요. 옷을 편안한 복장으로 갈아입으신 다음에 따뜻한 물에 족욕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사지 선택하신 메뉴를 방에 들어가서 마사지를 받으십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손끝에서 느껴지는 중국식 마사지만의 매력을 느껴봤는데요. 아플 줄 알았는데 부드러우면서도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태국식 마사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샵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태국 마사지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샵이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저희 직원들이 태국의 현지에 들어가서 태국 전통 마사지를 직접 배워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의 뭐 뭉친 근육이라든가 스트레스 이런 걸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샵입니다. 이 태국식 발 마사지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일단 태국식 마사지는 기본적으로 센이라고 해가지고 에너지가 흘러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만져들어가지고 좀 에너지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신진대사를 좀 원활하게 해주는 마사지고요. 그 다음에 다른 마사지에 비해서 좀 더 부드러운 편입니다. 그래서 좀 더 부드럽게 해가면서 사람 몸에 좀 맞춰 나갈 수 있는 마사지죠. 지금 중국 마사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좀 강한 압이 들어가면 좀 불편하신 경우가 많으신데 타이 마사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이 좀 편안하게 부드럽게 받으실 수 있는 마사지죠. 그래서 좀 주무시고 싶거나 편안하게 쉬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 태국식 발 마사지 받으시면 훨씬 더 좋으시고요. 그리고 손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봉으로 사용해가지고 저희가 더 작은 힘으로도 손님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손으로만 누르다 보면 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받으시는 분도 좀 더 힘드신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하는 사람이 힘들면 받는 사람도 안 좋으시죠. 그래서 봉을 이용해서 좀 더 편안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프로그램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태국 마사지를 해드리고 있고요. 태국 마사지가 원래는 2시간짜리인데 저희가 그걸 좀 줄여놓은 베이직 코스 1시간 20분짜리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타이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태국 위치한 곳이 인도하고 중국 사이다 보니까 그 인도의 요가적인 영향과 중국의 경락 마사지 그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기와 혀를 눌러주는 그런 마사지가 포함될 뿐더러 요가의 스트레칭 동작들이 많이 포함이 된 타이 마사지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국식 발 마사지가 있습니다. 발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마사지 크림과 오일을 이용해가지고 좀 부드럽게 문질러주듯이 눌러주듯이 해드리는 마사지고요. 다른 일반 발 마사지나 타이 마사지에 비해서는 좀 더 훨씬 부드러운 마사지입니다. 그리고 그 태국의
센이라고 해가지고 에너지가 흘러가는 길이 있습니다. 중국의 경락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걸 자극해서 좀 에너지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드리는 마사지고요. 발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순서는 이제 족욕을 먼저 10분가량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발등까지 마사지를 먼저 해드립니다. 손들어요. 그 다음에 발봉으로 조금 만져드리고, 그 다음에 반사구라고 해가지고 발바닥 쪽에 저희 신체 장기라든가 뭐 연결된 부위들이 있습니다. 어깨라든가 팔꿈치라든가 이런 부위들이 다 연결된 부위가 있는데, 그 부분을 간접적으로 자극을 해드려서 그 부위를 간접적으로 마사지를 해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또 해드리고 난 다음에 무릎까지 이제 마사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건으로 싼 다음에 저희가 닦아드리고 스트레칭으로 마무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발 마사지를 받았을 때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마사지를 받게 되시면 기본적으로는 혈액순환 무조건 되신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샌들 눌러드려서 에너지가 활성화되게 잘 돌게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뭉친 근육이라든가 그런 걸 또 풀어주고, 사람들이 그 못 만지는 부위를 간접적으로 만져드리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이 신진대사라든가 이걸 좀 균형을 맞춰주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이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저희 샵은 이제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좀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으시고요.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점 딱도 이런 게 다 나와 있고요. 안 그러시면 예약을 하실 경우에는 저희에게 전화로 예약을 주셔야 됩니다. 만약 인터넷으로 그냥 거기다 게시판 같은 데다 예약해 주시려고 하시면 좀 저희가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안 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전화로 예약을 주시고, 안 그러면 직접 찾아오셔도 얼마든지 가능하시고요. 찾아오셔가지고 받으시려면, 근데 그냥 오셨다 가시는 경우도 많으시고 하시니까 저희한테 미리 연락을 한번 주시고 예약을 해주시면 좀 더 편하십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일과 봉을 이용한 태국식 발 마사지는 중국식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발 마사지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니었군요. 항상 우리 몸을 받쳐주고 있는 발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몸 또한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와 피로에 지친 당신을 위해서 오늘 하루 발 마사지를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장수로 가는 지름길은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 어렸을 때의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아이들의 식습관, 운동 습관, 부모님들이 항상 신경 써주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나의 건강, 우리 가족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목 디스크에 관해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But divine intervention, I reckon it's again my turn to